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의 가장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인물 중 한 분인 임목왕후, 김씨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목왕후는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계비이자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의 어머니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특히 광해군에 의해 폐비되어 경운궁, 즉 지금의 덕수궁에 유폐되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왕비의 삶을 넘어 조선 왕실의 잔혹한 권력, 투쟁과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정신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 중기에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과 맞물려 더욱더 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목왕후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그녀가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마침내 복권되기까지의 긴 여정을 면밀하게 추적하며 그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임목왕후 김씨는 1584년 12월 5일, 음력으로는 11월 14일에 태어나 1632년 8월 3일, 음력 6월 28일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제14대 왕이었던 선조의 두 번째 왕비였으며 흔히 임목대비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대비로서의 공식적인 존호는 소성대비였습니다. 본관은 명문가인 연안 김씨였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연흥부원군 김제남이고 어머니는 광산 부부인 광주 노씨였습니다. 임목왕후에게는 선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이라는 귀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1600년 선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의인왕후 박씨가 승하하면서 극적으로 전환점을 맞습니다. 의인왕후의 승하로 인해 공석이 된 왕비 자리에 임목왕후가 책봉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당시 임목왕후는 꽃다운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선조는 51세였습니다. 32세라는 상당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린 임목왕후는 조선 왕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왕비로서의 화려한 시작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광해군이 즉위한 후부터는 점차 비극적인 그림자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인 1613년, 조선 역사에 큰 비극으로 기록된 이른바 개축옥사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광해군의 왕권 강화를 지지하던 대북파가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그 배후에 임목왕후의 친정을 연루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꾸민 옥사였습니다. 이 옥사로 인해 임목왕후의 아버지인 연흥부원군 김제남은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끔찍한 죄목으로 사사당하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아직 어린 영창대군 또한 강화도로 유배된 후 결국은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목왕후의 오빠와 남동생, 그리고 형부까지 이 옥사에 연루되어 처형당하면서 그녀의 친정 일가는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친정 일가를 모두 잃은 임목왕후의 슬픔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 어린 딸 정명공주와 함께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 안에 있는 서거당에 유폐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무려 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서궁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유폐 과정에서는 패모론이라는 광해군의 임모광후, 폐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조정 안팎에서 뜨겁게 불거져 나왔습니다. 임모광후는 결국 대비라는 신성한 칭호를 박탈당하고 서궁에 갇히는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광해군에게 폐륜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씌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는 훗날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혁의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1575년에 태어나 1641년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 조선의 제15대 왕입니다. 그는 1608년부터 1623년까지 재위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자로 책봉되어 분조를 이끌고 의병을 모으는 등 국가의 위기 앞에서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즉위 후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황폐해진 국토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힘썼습니다. 특히 대동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 안정에 기여했으며 동의보감을 편찬하는 등 문화적 업적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명나라와 신흥강대국으로 떠오르던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쳐 전란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치적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통치는 잦은 옥사와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임모광후를 유폐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임모광후를 폐비하는 과정은 극도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북파는 임모광후를 폐비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성했고, 광해군은 임모광후 폐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민심을 조작했습니다. 이이첨과 같은 간신들은 이러한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결국 1618년 임모광후는 대비 자리에서 쫓겨나 어린 딸 정명공주와 함께 서궁에 유폐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광해군의 폭압적인 통치와 폐모살제는 결국 1623년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인조반정은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 즉 훗날 인조가 되는 인물을 옹립한 쿠데타였습니다. 반정 세력은 임모광후에게 찾아가 광해군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자신들의 반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모광후는 인조에게 광해군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약속받은 후에야 옥세를 내주며 반정을 승인했습니다. 인조의 즉위식은 임모광후가 유폐되어 있던 서궁에서 거행되었는데, 이는 임모광후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이자 그녀의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복권된 임모광후는
대왕 대비의 자리로 돌아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복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정에 관심을 표명하며 한글 교서를 내리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임목왕후의 유폐 생활은 그녀에게 크나큰 고통과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력으로 그 혹독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서궁에 유폐된 동안 그녀는 어린 딸 정명공주와 함께 불안하고 곤궁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아남았고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며 복권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광해군은 폐위된 후 강화도, 태안, 교동도, 제주도 등지로 유배 생활을 전전하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폐위 이유는 임목왕후 유폐와 영창대군 살해, 즉 폐모살제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지만 당시 명나라를 숭상하고 신흥강대국인 후금을 배척하던 정책을 절대시하던 보수적인 신료들의 반대 또한 중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광해군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폭군이자 혼군으로 혹독하게 비판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그의 재평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쳤던 그의 외교 정책은 오늘날 냉철한 현실, 외교의 모범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다른 실책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녔던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임목왕후의 삶은 서예에 능했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그녀의 친필 유목이 현재까지도 남아있어 그녀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고매한 인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정치적 비극의 희생양이 아니라 문화적 소양을 갖춘 한 명의 인격체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광해군은 왕위 유지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편집증적인 강박으로 인해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동은 그를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가 처했던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개인적인 고뇌, 그리고 왕권 유지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들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폐모살제와 같은 폐륜적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임목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삶을 넘어 조선 왕조의 격동기 속에서 벌어진 정치적 암투와 권력의 무서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지켜내려 했던 한 여인의 강인한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안겨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임목왕후의 삶을 통해 역사 속에서 잊혀가거나 왜곡되는 개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가치를 일깨워주는지 끊임없이 되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모광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감동을 전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인간적인 면모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복잡하고도 슬픈 역사 속 인물들의 발자취를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존재, 의미와 역사 속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임모광후의 삶은 우리에게 용기와 인내,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임모광후의 삶은 그 자체로 조선 중기의 정치적 격변과 왕실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응축해 놓은 듯합니다. 그녀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584년 겨울, 연안 김씨 가문에서 태어난 김씨는 명문가의 딸로서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조의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후사 없이 승하하자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에서 어린 임모광후가 선택된 것은 분명 신의 뜻이자 동시에 격변의 시작이었습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51세의 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엄격한 예법과 복잡한 궁중 생활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왕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선조와의 사이에서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낳아 왕실의 대를 이을 귀한 혈육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영창대군의 탄생은 당시 후사가 없던 선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광해군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자 왕권 계승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모광후의 삶은 개인적인 행복과 왕실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즉위 후 조선을 뒤흔든 개추곡사는 임모광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북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이첨 등은 광해군의 왕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영창대군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칠서의 옥을 조작하여 영창대군을 영모에 연루시키고 더 나아가 임모광후의 아버지 김제남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김제남을 사사하고 어린 영창대군마저 강화도에 유폐시킨 후 참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영창대군의 나이는 불과 8살이었습니다. 이 어린 왕자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광해군과 대북파의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임모광후는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친정 일가마저 풍비박산 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김래는 물론 다른 형제들까지 모두 이 참혹한 옥사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 속에서도 인모광후는 어린 딸 정명공주를 지켜야 했습니다. 왕실의 최고 권위자인 대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광해군의 압박과 대북파의 패모론에 의해 대비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경운 궁서궁 서거당에 유폐되는 치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유폐 생활은 무려 5년 동안 이어졌으며 그녀는 이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패모론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로 간주되었으며 광해군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이 패륜적인 행위를 강행했으며 이는 훗날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모광후의 유폐는 그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실의 도덕적 타락과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광해군은 뛰어난 재능과 치적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피로 물든 잔혹함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세자로서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고 즉위 후에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대동법 시행으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동의보감 편찬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명마이너스 후금 교책이라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쳐 조선을 전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들은 분명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편집증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그는 친형 임해군을 죽이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살해했으며 심지어 계모인 인모광후마저 폐위하고 유폐시키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패모살제는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으며 결국 그의 통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인모광후를 폐위하는 과정은 극도로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이었습니다. 대북파 신료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광해군은 이를 빌미 삼아 인모광후를 서궁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과 백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광해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광해군의 폭압적인 통치와 패모살제는 1623년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패륜을 명분 삼아 군사를 일으켰고 유폐되어 있던 인모광후에게 반정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인모광후는 이들에게 광해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조건으로 옥세를 내주며 반정을 승인했습니다. 인조의 즉위 시기 인모광후가 유폐되어 있던 서궁에서 거행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했으며 반정 세력이 그녀의 명분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인모광후가 단순히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인조 반정으로 인해 인모광후는 대왕 대비의 지위로 복권되며
모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녀의 유패 생활은 비록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력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서궁에 갇혀 지내는 동안 그녀는 어린 딸 정명공주와 함께 불안하고 곤궁한 삶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마침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명예를 되찾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복권된 임모광후는 단순히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국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글 교서를 내리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왕실의 어른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강인한 의지는 조선 왕실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폐위된 광해군은 강화도를 시작으로 태안, 교동도, 제주도 등지로 유배지를 전전하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폐위는 물론 임모광후 유패와 영창대군 살해라는 폐모살제가 가장 큰 명분이었지만 당시 명나라를 숭상하던 보수적인 신료들의 숭명배금 정책에 대한 광해군의 실리적 중립, 외교가 이들의 반발을 샀던 점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폭군이자 혼군으로 혹독하게 비판받아왔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의 재평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쳤던 그의 외교 정책은 오늘날까지도 높이 평가되며 냉철한 현실 외교의 모범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비록 다른 정치적 실책을 저질렀을지라도 탁월한 정치적 감각과 통찰력을 지녔던 인물임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임모광후의 삶은 정치적 비극의 한복판에서도 개인의 품위와 예술적 소양을 잃지 않았던 면모로도 기억됩니다. 그녀는 뛰어난 서예 실력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녀의 친필 유묵은 그녀의 고매한 인품과 예술적 재능을 증명합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꾸며 고통을 이겨냈던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광해군은 왕위 유지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편집증적인 강박으로 인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동은 그를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가 처했던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개인적인 고뇌, 그리고 왕권 유지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폐모살제와 같은 폐륜적인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임모광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삶을 넘어 조선 왕조의 격동기 속에서 벌어진 정치적 암투와 권력의 무서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지켜내려 했던 한 여인의 강인한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안겨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임모광후의 삶을 통해 역사 속에서 잊혀가거나 왜곡되는 개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가치를 일깨워주는지 끊임없이 되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모광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감동을 전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인간적인 면모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복잡하고도 슬픈 역사 속 인물들의 발자취를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존재, 의미와 역사 속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임모광후의 삶은 우리에게 용기와 인내,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불굴의 의지로 시련을 극복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난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임모광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